원일이 TV 6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에 이어서요. 오늘은 고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작년 1월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사진 보시면 얼굴이 기억나실 겁니다. 김복동 할머니가요. 가진 걸 모두 장학금으로 내놓고 돌아가셨죠. 2016년 5월에 5천만 원을 정대협에 기부하신 게 처음입니다. 일본에 있는 제1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써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고 김복동 장학기금이 만들어졌죠. 조총련계 제1조선학교 학생들이 대상이었고 2017년에 2명, 18년에 6명, 19년에 9명 그래서 각각 25만 엔씩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쯤 되는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기금은 2018년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 사진은 정의기억연대 소속이거나 활동 이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결국 운영은 정의기억연대가 맡게 됐다 이겁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작년 1월에 작고를 하시면서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상 국민 성금이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기존에 재원하고 합친 것이 김복동 장학금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다 나와서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일본뿐 아니라 국내 학생들로도 확대됐다? 이건 아는 분은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장학금 수혜 대상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 이렇게만 한정이 된 겁니다. 이 조항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작년과 올해에 200만 원씩 김복동 장학금을 받은 국내 대학생이 35명입니다. 모두 시민단체와 노조 관련 인사의 자녀들이죠. 작년 4월 1회 장학금 선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27명이 지원을 했는데 2명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고 25명이 장학금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떨어진 2명 학생 탈락 사유를 보면 부모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아니다. 일반인이다 이거예요. 장학금을 받은 25명은 부모 전원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맞습니다. 올해도 10명의 장학금이 뽑혔는데 모두 시민단체나 노조, 농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들이죠.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 사무국장, 전국농민총연맹 사무국장,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국장, 다산인권센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충 이런 데입니다. 박용승 씨라고요. 전북결의 하나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기연의 이사입니다. 그 자녀가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운영하는 이사회의 이사, 그 이사의 자녀가 김복동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작년에는 대진연 소속의 대학생 2명이 또 받았어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입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반대하는 극렬 시위를 벌였던 그 학생들. 여기에서 탁 트는 의문.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전 재산을 내놓고 돌아가셨는데 이 돈은 시민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한테만 줘라. 이게 과연 할머니의 뜻이었을까? 제1조선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라. 이거는 맞아요. 왜냐? 생전에 인터뷰를 분명히 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그런데 유언장이나 유언 공증 같은 서류를 남기시지를 않았습니다. 장학금 조항 자체가 할머니 사후에 만들어졌어요. 오직 시민단체 자녀들한테만 줘라. 이 조항을 누가 어떤 절차로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겠습니까? 재단 법인이나 장학기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 이외에는 돈을 못 쓰니까 뭔가 유언장이나 유언 혹은 유지를 공증받은 서류 같은 게 있으면 깔끔히 해소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안 내놓는 건지 못 내놓는 건지 하여간 없습니다. 장학금 논란이 벌어지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국민은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을 떠올리겠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교수가 알아서 줬다는 그 장학금, 학업을 포기할까봐 격려하느라고 줬다는 그 장학금. 당시 많은 학생과 부모가 분노했죠. 장학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돈도 돈이지만 장학금 자체가 또 스펙이니까. 검찰은 그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그 장학금, 오직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들만 받아라. 이건 괜찮은 건가? 아무도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으니까. 장학금 규정을 그렇게 만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른바 일반인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애들만 받게 하자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 윤미향 당선자의 딸 유학비용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 UCLA 피아노 전공, 뭐 학비만 4만 달러, 우리 돈 4,800만 원이라는데 윤미향 당선자와 남편이 신고한 납세 내역이 5년간 643만 원입니다. 국회의원이니까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를 한 거예요. 1년에 100만 원 정도 소득세를 냈으니까 역산을 하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 계산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가 해놨어요. 윤미향 부부의 신고 재산은 8억 3천만 원. 그렇다면 소득이나 재산을 대비한 지출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최소한 유학 비용의 출처만큼은 설명을 해야 한다. 김경률 회계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런 해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답변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딸은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다. 뭐 장학금 뭐 잘 확인 안 되죠. 미국이니까. 그 이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내부 고말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용수 할머니랑 또 다른 할머니의 자필 편지가 또 보도가 됐는데 편지 내용을 보니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당시에 나는 1억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윤미향이 그 돈을 받지 말라고 종용을 했다. 이런 자필 편지가 나왔어요. 이게 문희상 국회의장 앞으로 쓴 자필 편지인데 실제 전달은 안 됐고 그러나 할머니가 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이 억울해서 그 돈 1억 원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 정대협에 돈 들어오면 그 돈으로 드릴 거라고 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그 당시는 그 돈을 받으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내부의 다른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은 당시 피해자 의사가 반영 안 된 합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럼 정작 피해자 할머니는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윤미향은 받지 말라고 했다. 이건데 피해자의 뜻이 중요했나 윤미향의 뜻이 중요했나 이게 본질적 질문이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윤미향이야 뭐 위안부 시민단체 활동가니까 일본이 주는 돈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대 의견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거랑 못 받게 하는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를 대표했던 윤미향 이사장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했습니다. 크게 뭐 달라진 설명은 없는데 4년간 49억 원 모금했다. 할머니들께 직접 지원한 것은 9억 1천만 원이다. 활동과 홍보 등 12개 사업에 18억 원을 썼고 현금 23억 원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근데 이용수 할머니는 그랬잖아요. 할머니들 내세워서 거둔 돈이 꽤 될 텐데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할머니들한테는 안 쓰지 않았느냐. 그거였는데 정기현 기자회견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구호단체가 아니고 시민단체다. 사업이 12개나 되고 그 운영비 쓴 거는 투명하다. 근데 어느 기자가 물었더군요. 그러지 말고 기부금 사용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그러냐. 액수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정기현의 대답은 이거예요. 세상에 어느 NGO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느냐. 공시했다. 아니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월 평균 1억씩을 따박따박 성금과 기부금을 모았던데 할머니들이 왜 우리한테는 조금 주고 대부분 니들이 썼다고 그러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마당 아닙니까? 그럼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시민단체는 없다니까.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윤미향 당선자가 속한 더불어 시민당의 반응이에요. 재윤경 대변인의 논평을 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지속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근거 없는 흠집 내기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경고한다.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가짜뉴스 유포에 가담한 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사과하기 바란다. 뭐 조태용 당선인은 당연히 뭐가 가짜뉴스냐고 또 반발을 했습니다. 이젠 여야 간의 정당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예요.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당에서 알아서 정리해라 이겁니다. 민주당으로 불똥 튀지 않도록. 실제 공천 과정에서 검증을 민주당이 한 것도 아니죠. 시민단체 몫이니까. 시민당에서 했어야 될 일이고 민주당은 어차피 검증 계획 이런 의지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전전긍긍이죠. 왜? 계속 침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당과는 곧 합당할 예정이고 윤미향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도덕성 시비가 더불어민주당으로도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검증에 나서자니 지지층 분열이 우려되고 뭉개고 가자니 상황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고 고민이 클 겁니다. 이건 180석 공룡 여당의 예견된 비극입니다. 어차피 비례 후보 검증보다 같은 편 들어줄 시민단체 그 대표들의 국회 입성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무차별 무검증 공천 그 후유증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윤미향, 양정숙 그 정도일 줄 몰랐다? 알았어도 그냥 갈 수밖에 없었을 거고 뭐가 본질이고 핵심인지 지금 여권이 모를 리도 없습니다. 윤미향, 양정숙은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예요. 주류가 된 진보의 상징이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끌려가면 여당은 도덕 불감증, 문외 정당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런데 천혜자니 지지층이 또 반발을 할 거예요. 같은 병끼리 왜 이러냐고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위선과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주류가 될지 몰랐던 시민단체 대표가 이제 진짜 주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나온 삶의 궤적이 드러나고 대충 살아왔던 그 흔적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진보의 상징이 붕괴되는 출발점인 것 같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묻지마식 감싸기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